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많은 코인들이 줄줄이 딸려서 이제 그 하락장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든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한숨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하락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기술적인 하락이다. 두 번째는 저번에는 숏을 뚝배기를 깼으니까 이번엔 롱 뚝배기를 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4,000불 테스트를 계속 했었는데 제대로 강하게 뚫지를 못하자 실망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그 밖에 등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자, 확실히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직접 내린 사람들 외에는 이것에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주소의 0.7%가 전체 코인의 약 87%를 통제를 한다. 이것은 중국 언론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지갑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온 그런 분석 결과인데요.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모든 비트코인 주소를 분석한 결과 약 0.7%의 주소가 전체 비트코인의 86.9%를 통제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NBD는 비트코인.com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 작업을 했고요. 2265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전체 주소 가운데 97.2%는 비트코인 하나를 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적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개 비트코인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체 주소는 0.7%로 나타났습니다.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면 0.7%의 큰손 주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620억 달러에 달하며 97.2%의 소액 주소들이 통제하는 비트코인의 합계는 약 40억 달러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 주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고래들의 존재는 이제 우려 요인으로 지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더 큰 고래들의 등장, 즉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제 같은 하락을 막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라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에서 2027개의 비트코인을 갖다 팔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0%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완연한 상승장이라던가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가격이 완전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셉 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제 분석가인데,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급락과 수익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지난 몇 개월간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은 변한 게 없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암호화폐 시세는 급격한 변동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비트코인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승하기 전까지 이제 몇 번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반면에 장외 거래소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 큐블랜드에서 트윗을 통해서 이제 보통 장외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비율이 일정한데 최근에 그 비율이 깨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제네시스 트레이딩 CEO도 역시 최근에 암호화폐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외 거래소에는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오고 가는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고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장외 거래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많이 종합을 해보자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바닥이 3,190불인가 그랬었죠. 3,150불인가. 그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종합해본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이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들 암호화폐가 망할까요? 비트코인이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결국 빵원에 수렴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보통 하나 붙죠.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자국의 화폐를 믿지 않는 경우 그 사람들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고,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혹은 그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그들의 자금을 이제 밀어넣는 모습을 저희가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이미 충족을 시켰습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대한민국 근처에서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미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랑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이죠. 이 노란 조끼 운동, 프랑스 시민들도 프랑스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토요일 1월 12일 날에 뱅크런이라는 운동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운동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이 노란 조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은행에서 싹 뽑아버리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오버한다라면 그 돈이 암호화폐 쪽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발행한 화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어디론가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전자산으로 간다든지 혹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영국에서 이번에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영국 주식이라든지 그런 자산들이 불안해질 때 거기서 또 돈이 암호화폐로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매체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국가 부도의 날, 그런 영화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각 국가에서 안전자산,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3D로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각 나라별로 이렇게 금 보유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영상이 좀 길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지루하신 분들은 앞으로 미리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 모형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크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차도 나옵니다. 자, 의외로 멕시코에도 금이 꽤 있죠. 자, 점점 볼륨이 늘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일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위스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최근에 금을 긁어모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두목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직 안 나오네요. 예, 나옵니다. 역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알아두면 좋은 이제 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양을 표시한 그런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다음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템코가 축산 스타트업 6g과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템코는 공급 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6g의 축산물 공급 과정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축산 농가에서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배송까지 식재자의 전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추적 및 관리하며 계약에까지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산지를 속이거나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이제 미연에 방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놈들 잡아다가 뚝배기를 깨야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 뚝배기가 깨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IBM에서 양자 컴퓨터 나왔다, 그래서 블록체인 망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제 제대로 개발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퀀텀 프루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해서 좀 좋은 기사가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작업 증명에서 Proof of Work에서 지분 증명, Proof of Stake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 시스템이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론티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홈스테드, 세 번째는 메트로폴리스, 네 번째는 세레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이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3단계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두 번의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비잔티움 2017년 10월 16일 날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된 그런 하드포크고요. 곧 다가오는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3단계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하드포크가 될 것입니다. 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채굴에 대한 보상 및 수수료가 조절이 될 것이고,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콘스탄티노플이 완료되면은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시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꼭 가격 상승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트론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어제 떡락 때문에 약간 느려졌죠. 자,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10곳 중에 7곳은 해킹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알려드리는 이 7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별한 주의를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안 테스트를 통과한 거래소는 7곳인데, 첫 번째는 업비트, 두 번째는 빗썸, 그래도 전에 한번 털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팍스, 네 번째는 코빗, 다음은 코인원, 플루토스 DS, 후오비, 이렇게 7개가 이제 보안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보안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나은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드웨어 월렛이 없으시다면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직불 카드가 곧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인 터니오에서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언뜻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는 가격 변동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이걸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에이다라든지 펀디엑스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구매를 하거나 결제를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그 대중화에 기여를 함으로써 실사용을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장은 다음 의회에서 디지털 경제 법안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토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만 달러 규모의 스텔라가 바이낸스로 이체가 됐는데, 보통 거래소로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죠. 스텔라도 좋은 코인인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떡락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에서 이번에 SEC의 ETF 승인 신청을 또 했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이고요. 이들의 ETF는 이렇습니다.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토럴 리턴 인덱스에서 수익률을 쫓아가며 SEC 승인 시 세계 최대 ETF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상장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도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은 이제 외식하는 날이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블록체인 캐피탈이 이제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했고 첫 번째 거래를 이번에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은 그들의 그 증권형 토큰은 그들의 주식과 연동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거래는 시범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을 수 있겠죠. 500원어치를 했든 1000원어치를 했든 모르겠는데 연동이 되는 증권형 토큰, 앞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많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할 목적으로 맨하튼에 블록체인 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ETC 개발자,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 해결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이제 해킹 공격을, 이중지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개발자 이름은 맥도날드 미슐린 타이어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내부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의 규모 때문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스닥 전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즈니스와 투자업계의 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관료주의 사상을 깨트려서 보다 민첩하고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정치인들에게 돈을 먹이는 것만큼 암호화폐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철마다 이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한다면은 또 정치인들이 이제 힘을 써주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어제에 이어서 새로운 이발소인데, 이 미장원인지 이발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받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꽤 많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코인, 리플 XRP, 대쉬, 모네로를 이렇게 미장원에서 머리 깎고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좀 웃픈 개그입니다. 웃픈 개그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겠죠. 아마존의 CEO가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코인이든 주식이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 그래서 이 와이프가 제프 베조스랑 바닥에서 결혼을 하고 아마존 주식의 고점에서 이혼을 함으로써 매도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쳤다라고 이렇게 웃픈 개그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25년 동안 투자를 했다, 이런 정말 씁쓸한 개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혼하지 말고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로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